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교에서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84번째 시간으로서 손해 위축증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위축증 또한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양의학은 물론 한의학에도 난치병 또는 불치병 중의 하나이죠, 사실은. 그러나 쉽게 치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쉽게 치료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성공률이 100% 가깝게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 치료 방법을 공개하며 본건은 질병치료 백과사전 133호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목차는 참고자료 원인 피해야 할 것 손해위축증 치료 방법인데 서울대학교 병원 파킨슨 센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하니까 파킨슨 병과요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치료를 하겠다고 또는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손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몸이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가만히 있으려 할 때도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조화로운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뇌의 한 부분입니다. 손해만 괜찮으면 균형 잡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자세나 움직임에 관여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해서 이 모든 영역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쭉 내려가겠습니다. 손해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결론을 짓게 되면요, 오행장애를 유발하고 몸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진전증을 유발하고 특히 이 진전증은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 심해진다. 또 구음장애를 유발하고 안구진탕을 유발합니다. 다 뭡니까? 이 5가지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간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간이 담당하는 것이 뭡니까? 근육, 힘줄, 눈, 시력, 손톱, 발톱, 물론 해독작용도 하죠. 거기에다가 감정을 조절하는 분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리를 포함해서 생식기를 주관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고 답변을 달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경우와 후천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선천적이라고 하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이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DNA는 우리 식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의해서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하기 때문에 DNA가 같은 쪽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유전성 질환이라는 얘기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후천적 경우에는 뇌졸중에 의한 경우라고 하는데 뇌졸중이 원인이 아니죠. 뇌졸중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죠. 뇌졸중 역시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후천적인 경우는 대개 원인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원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피해야 될 것들이 다 원인들이죠. 꼭 이러한 것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증상 때문에 분류를 한 것이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분류를 한 것이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진단 받아봐야 큰 도움을 못 받죠. 단순히 손에 위축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전성이 의심돼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쭉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손의 위축증의 치료는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한마디로. 항산화제를 포함한 여러 약물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은 아직 정립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항산화제는 뭡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치료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산화제로서 양의학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고 또 부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양의학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고 여기에 모든 원인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건강관리 참고사항을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요, 간이기 때문에 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 방법 정도가 떠오르겠죠. 간승격, 간정격, 그리고 간의 열을 떨이는 한열보사법을 쓰면 되겠죠. 간열격이라고 하는데 간열격이란 말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한열보사법의 방법 중에 하나를 구태여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시중에서 나온 책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 치료 방법의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정격을 쓰게 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간이 실하고 또 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정격을 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간승격을 쓰시거나 또는 한열보사법을 이용해서 간의 열을 낮추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정확한
오장육부의 한열과 허시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 맥진법을 아셔야지만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 선정이 될 수 있죠. 또 환자의 모든 증상을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손의 위축증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대장정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대장정격을 이용을 해서 골련, 연곡, 행간사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통사암 오행침구학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살법을 쓰지 않게 되면 오와 사가 정확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치료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